자, 이번에는 다큐먼트를 저장하고 조회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우리 이전에 이렇게 다큐먼트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삽입하게 되면은 아이디를 랜덤 값으로 자동으로 생성해서 저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서 값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자, 제 이름을 쓰고 나이로 좀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액티브 해서 또 값을 좀 바꿔준 다음에 이 다큐먼트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자, 크리에이티드가 뜬 거 보니까 잘 생성된 것 같고요. 잘 저장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인덱스명 써주고 언더바 서치 이렇게 쓴다고 했죠. 요거에서 실행시키겠습니다. 실행시켰더니 여기 밑으로 좀 내려보니 우리 히트가 검색 결과들이 쭉 나와 있는 배열 값이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앨리스 저장한 거, 밥 저장한 데이터, 그리고 재성, 우리 방금 저장한 데이터도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디가 자동으로 생성돼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우리 처음 배운 방법이고, 이번에 또 새로운 방법을 배울 건데, 아이디를 이렇게 랜덤 값으로 생성하지 않고 직접 지정해서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자,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적습니다. 자, 명령 한번 보세요. 포스트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슬래시 유저스 그리고 슬래시 언더바 크리에이트 라고 써줍니다. 우리 요거랑 명령 경로가 다르죠? 요렇게 쓰셔서 뒤에 슬러시에 내가 적고 싶은 아이디, 부여하고 싶은 아이디 값을 쓰시면 됩니다. 저는 숫자 1이라고 써볼게요. 숫자 1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값을 네임에 JS 코드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age에 30이라 쓰고 is active 해서 true라고 쓴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해줍니다. 잘 저장이 된 것 같죠? 저장이 된 것 같고, 그러고 우리 조회해 보겠습니다. users 언더바 search 이렇게 클릭해줍니다. 자, get 이렇게 써주시고요. 클릭해줍니다. 자, 밑으로 내려봤더니 users 우리 이전에 저장해놨던 앨리스랑 밥이랑 재성이랑 그리고 여기서 JS 코드 있는데 ID 값 보시면 1이라고 되어 있죠. 랜덤 값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직접 지정한 아이디가 들어간 채로 삽입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이 1번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데이터가 이미 삽입이 되어 있는데 실수로 1번에 데이터 값 없겠지 하고 한 번 더 삽입을 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대로 클릭 한 번 더 해볼게요. 실행 한 번 더 시켜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버전 컨플릭트라고 뜹니다. 이 다큐먼트가 이미 존재한대요. 존재해서 에러를 내뱉어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냐?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한다. 요거를 하나 봐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아이디를 직접 지정해서 다큐먼트를 저장하는 방법을 봤어요. 여기 인덱스명, 포스트 이 HTTP 메서드에 인덱스명 쓰시고 언더바 크리에이트에 내가 지정하고 싶은 아이디 값을 넣으시면 된다.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아이디를 직접 지정해서 저장하는 방식 알려드릴 건데 이미 아이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에러를 내뱉어내지 않고 데이터를 덮어 씌우는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의 명령어를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MySQL을 치면은 upsert라고 표현하죠. 업데이트와 인설트의 명령어를 같이 작동하게 만든다고 해서 upsert라고 표현하는데 이 upsert 기능처럼 작동하는 명령어를 알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우리는 메서드를 put이라고 입력할 거예요. 포스트가 아니에요. put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덱스명 써주신 다음에 언더바 덕이라고 써줍니다. 덕이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 슬래시 뒤에 id 값을 써줘요. 그럼 id를 2라고 지정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할 텐데 자, 여기서 우리 값도 써줄게요. 네임에 제이슨이라고 쓰겠습니다. 제이슨 그리고 나이 값은 그대로 30으로 쓰고 is active 값은 true 이렇게까지 쓸게요. 그러고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잘 생성이 된 것 같죠?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get users 제가 명령어 계속 반복해서 치죠. 위에 거 있는 거 그대로 실행시켜야 되는데 반복해서 명령어를 입력하는 이유가 이렇게 반복해서 떠올려보고 입력해보고 해야 익숙해져요. 자주 쓰는 명령어는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일부러 그거를 반복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users, search 이렇게 입력해보세요. 그러고 실행시킵니다. 실행시켜서 응답한 데이터를 쭉 봤더니 밑에 앨리스, 밥, 재성, JS코드 말고 제이슨이라는 데이터가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어떤 거 시도해 볼 거냐면 이 데이터를 한 번 더 넣어 볼 거예요. 같은 아이디에 한 번 더 넣어 볼 거예요. 유저스에 닥해서 2에서 제이슨 제가 이 바뀐 거를 인지하기 위해서 제이슨 2라고 적을게요. 2라고 적은 다음에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두 번째 방법을 했을 때는 에러가 났죠. 컴플리트 에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created가 아니라 updated라고 뜨면서 성공했습니다. 200 OK 떴어요. 성공했어요. 그럼 데이터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명령어, 자, 다시 한번 칠게요. get users underbar search. 이게 모든 데이터를 불러오는 겁니다. 이 users 인덱스에 있는 모든 데이터 조회해오기 클릭 쭉 내려볼게요. users의 id 값 2인 거 있죠? JSON에 있던 값이 JSON 2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id 값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없으면 데이터를 삽입하고 만약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 값으로 업데이트한다. 이런 명령어인 겁니다. 우리는 이 명령어를 경험해 본 거예요. 우리는 다큐멘트를 저장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다큐멘트를 조회하는 방법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 더 알아볼 거예요. 우리 기존에 알고 있던 거는 이 방식이죠. get에다가 인덱스명 쓰고 언더바 서치 쓰면은 특정 인덱스, 여기에 작성한 인덱스의 모든 다큐멘트를 조회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특정 아이디로 다큐멘트를 조회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get users 인덱스명 쓰면 됩니다. users 인덱스에 언더바 doc이라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조회하고자 하는 id 값을 써주면 됩니다. 1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users 인덱스에 id 값이 1인 데이터를 조회해옵니다. 여기 보면은 잘 조회해왔죠. 자, 2라고 입력해볼게요. 2라고 입력했더니 2에 대한 데이터도 잘 조회해왔습니다. 이게 다큐멘트를 조회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모든 다큐멘트를 조회하는 방법도 알고 id를 활용해서 특정 다큐멘트를 조회하는 방법도 알려드린 겁니다. 사실 이 외에도 다양한 조건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법이 많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다룰 겁니다. 우선 기본적인 기능을 빠르게 배워서 실전에 빨리 써먹어 볼 거예요. 그래야 전체론을 빨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다큐멘트 조회 방법은 이 두 가지만 배우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다큐멘트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다큐멘트를 수정하기 전에 우리는 기존 다큐멘트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특정 아이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id 값으로 1을 가진 다큐멘트를 조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했어요.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js코드라는 이름을 가진 데이터가 조회가 됐죠. 그리고 이 다큐멘트를 수정해 볼게요. 자, 수정할 때 명령어 어떻게 쓸 거냐면 put 쓰고요. 그리고 인덱스 명 써주시고 닥 쓰고 1 쓸 거예요. 사실 요거를 언제 제가 한번 이 명령을 알려드렸냐면 다큐멘트를 저장할 때 쓰는 API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업설트의 기능을 한다고 해서 이 해당하는 아이디가 없으면 저장을 하고 이 해당하는 아이디가 이미 있으면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다큐멘트를 수정한다인 거예요. 수정한다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가지고 자, 수정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name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하고 우리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여기 우리 기존에 조회했을 때는 이 데이터 형태였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됐다고 하죠. 업데이트를 한 채로 다시 이 명령어를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켰더니 우리 업데이트 된 데이터의 값이 나오죠. 그럼 우리 뭘 한 거냐? 다큐멘트를 통째로 업데이트를 시킨 겁니다. 이 값을. 그래서 우리는 다큐멘트의 수정 방법을 배웠고요. 근데 이거는 통째로 업데이트를 시킨 방식이면은 우리는 일부 필드만 수정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부 필드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놀아볼게요. id 2의 값을 가진 다큐멘트를 먼저 조회를 해보고 이렇게 값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내가 나의 age랑 isActive의 필드 값만 수정하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post에 users 그리고 update 이렇게 API 주소를 쳐주시고 그 다음에 ID 값 있죠? 우리 이거 ID 수정하고자 하는 ID 값이 2잖아요. 2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닥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수정할 필드명을 써줍니다. age라는 필드 값을 수정해 줄 건데 10이라는 값으로 수정을 해줄 거고 그리고 isActive라는 필드 값은 false로 수정을 할 거야 라고 이 명령어를 실행시키면은 특정 필드만 수정을 하게 됩니다. 한번 진짜 그런지 볼게요.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조회 한번 해볼게요. 조회했더니 우리 name이라는 거는 그대로 있는 채로 age, isActive에 대한 필드 값만 바뀌었죠. 요게 일부 필드만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뭐 알아봤냐? 다큐멘트를 통째로 업데이트 시키는, 덮어 씌워서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이랑 일부 필드만 수정하는 방식을 알아봤어요. 이게 다큐멘트를 수정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으로 다큐멘트를 삭제하는 방식 알아볼게요. 자, 기존에 우리 2번의 아이디를 가진 다큐멘트를 조회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쓴다고 했죠. 인덱스명 그리고 언더바 닥에 그러고 아이디 값 쓰신 다음에 실행시키겠습니다.
실행시켰더니 이 데이터가 조회가 됩니다. 이거를 삭제하실 때는 delete index명 그리고 덕이라고 쓰고 2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고 클릭하시면 deleted 삭제가 잘 된 것 같아요. 정말 삭제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이 명령어 써볼게요. 2번 아이디의 값을 조회해주는 명령어 클릭해 주시면은 false 찾을 수가 없다고 뜹니다. 없는 데이터인 거예요. 삭제가 돼서. 그래서 우리 뭘 배운 거냐? 이 명령어를 통해서 다큐멘트를 삭제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자, 이 지금까지 제가 사용한 명령어들은 굉장히 자주 사용하면서도 기본적인 명령어에 해당돼요. 그래서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명령어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여러 가지의 명령어를 한번 강의 듣고 머릿속에 다 기억하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제 수업 자료 보시면은 이렇게 각 기능별로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쭉 다 정리해 놨거든요. 이 수업 자료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또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가 어떤 특정 다큐멘터를 수정하고 싶어 하면은 정리해 두신 거를 꺼내서 바로 적용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안 까먹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두면서 내가 배운 내용이 확실히 단단해지기 때문에 다음 강의를 들었을 때 훨씬 수월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명령어는 자주 쓰는 것들만 짚어서 알려드린 거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계속해서 써먹어 버릇 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기능을 실제 프로젝트에서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